저희가 한 5년 전에 네. 제기동에 오래된 단독을 구입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게 보유 또는 매도 전략이 필요하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처음에 매수할 때는 그랬을 거예요. 얘를 사가지고 내가 거주도 하면서 임대로 약간의 월세라도 받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가 재개발이라던가 어떤 추가적인 개발까지 돼서 차익도 많이 남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하면서 보통 단독주택들을 매입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현황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자, 첫 번째, 토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106제곱미터인데요. 106제곱미터. 그러면 면적을 평으로 보면 한 30평 내외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32평이에요. 32평 정도. 건물을 볼게요. 건물은 신축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물건인가요? 오래됐어요. 몇 년 정도나 됐을까요? 글쎄, 저희가 5년 전에 살 적에는 한 20년 네.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의 30년 연식에 가까워지는 그런 형태 주택이네요. 빨간 벽돌 주택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네. 그러면 가구는 총 몇 가구가 살까요? 지하 2가구, 네. 1층, 2층 네. 한 가구씩이고 옥탑에 네. 한 가구 있어요. 시청자님도 거주하시나요, 혹시? 아니에요. 거주는 안 하시고. 그러면 주택 수는 몇 채 있으세요, 시청자님은? 그거 하나인데요. 요거 하나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네. 일단 토지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형태의 개발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만큼의 이제 같은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만큼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법에 근거한 뭔가의 아파트 짓는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나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권역적인 개발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토지에다가 내가 혼자 건축행위를 해서 조금 더 높게 더 많은 호수를 지어서 얘를 임대 형태로 해서 끌고 가면 수익으로서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단독적인 건축행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권역적인 개발을 기대를 하려면 내 의사만 중요한 게 아니겠죠. 네네. 옆에 가지고 계신 다른 소유주들의 의사가 내 의사랑 같은 방향으로 적어도 한 4분의 3 이상은 가줘야 이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가지고 계신 물건, 양옆에 있는 물건이나 혹은 맞은편에 있는 물건들이 신축이 혹시 많이 들어왔나요? 없어요. 한 군데만 됐어요. 맞아요. 신축이 왜 없냐면 토지 면적들이 신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작은 면적들이고 네. 도로 상황 자체가 너무 도로가 좁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축해봤자 수익성이 네. 안 남아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단체로 다 같이 노후가 됐는데 네. 단독주택들이 아마도 많을 거예요. 여기를 네. 다세대로서 누군가 끌고 가는 경우는 없을 거고, 그러면 네. 단독주택 가지신 이렇게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입장은 어떠냐면 보통은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보통 단독주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냥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세도 받고 또 전세로 일부 보증금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살아오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돈이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여기다가 협력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자. 그래서 당신에게 아파트를 30평대를 하나 공짜로 줄게.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는 있으면 좋은데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아? 네. 월세가 나오던 게 있는데 못해도 한 100만 원 나왔는데 월세 안 나오면 나는 어디서 뭘 먹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단독주택이 많아버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많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권역적인 개발은 된다 손치더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될 거다. 네. 지금 당장 뭐 추진하고 있는 추진체는 없죠? 네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린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럼 단독적인 건축행위로 가려면 이게 아마 이종일반 주거지역일 거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용적률 200%, 건폐율 60% 적용을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건폐율 60%를 적용받다 보니까 거의 17, 18평밖에는 건축 면적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짓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또 도로가 좁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결론, 물건이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끌고 가려면 참 많은 세월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변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한 차례, 두 차례 투자 목적으로서의 손바뀜이 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손바뀜을 누군가 샀다라는 얘기는 이만큼이라도 개발하길 기대하면서 그걸 산 거예요. 아, 그러면 그분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면 개발 행위가 하나씩 추진은 될 거예요. 아, 이런 식의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끌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매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매도하면 대안을 찾아야겠죠? 매도한 다음에 이 돈 가지고 뭐 할 거냐에 대한 점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시청자님이 매도하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체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고 이제 일을 은퇴를 하셔서 소득이 필요하다. 네. 그럼 매도한 금액 가지고 수익형 상품을 만드셔야 될 거고요. 네. 아니면 집이 필요하다. 거주주택에 대한 게 더 급하신 상황이라면 집으로서 뭔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대안에 대한 얘기는 자, 방송은 짧다 보니까 제 세미나 네.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그래. 자, 물건에 대한 설명은 이해 다 되셨죠?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그럼 정리를 좀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